얼마 전 개봉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신작 스즈메의 문단속이 300만 관객 수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2주가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현재 한국의 극장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인 더 퍼스트 슬램덩크와 스즈메의 문단속 두 영화가 각각 400만, 300만 관객이 넘을 정도의 인기를 자랑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개봉된 귀멸의 칼날 상연 집결 도곡마을편 또한 총집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건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극장에 볼거리가 많다는 점에서 기분이 좋긴 하지만 이런 현상을 보다 보면 역시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 업계에 관해서도 아쉽고 씁쓸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애니메이션 스탬러를 보다 보면 간간히 우리나라 애니메이터 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고 실제로 일본, 미국 등 외국의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굵직한 직책을 맡고 계신 분들도 찾아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마땅히 내세울 만한 애니메이션이 없다는 사실이 슬프게 다가옵니다. 물론 뽀로로 같은 세계적으로 흥행한 바가 있는 아동용 애니메이션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동용 애니메이션만의 흥행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배경에는 과거 한국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벌어진 다양한 사건 사고가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알고 계시나요? 과거에 특정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현재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시장은 어쩌면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과 겨뤄도 손색이 없을 만큼 발전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이러한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해 과거 벌어졌던 다양한 사건 사고와 추후 산업의 전망 등을 주제로 삼아 국내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따라가며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자료를 조사하면서 나름의 생각을 덧붙였으며 틀리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애니메이션 시장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작된 장편 애니메이션인 홍길동은 30여 명의 적은 제작진과 미 공군이 폐기한 필름을 사용하는 등 열악한 조건에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극장에서 10만 명이 넘는 관객 수를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하게 됩니다. 홍길동의 성공으로 우리나라에는 애니메이션이라는 분야가 정립되기 시작하였고 자연스레 여러가지 애니메이션이 제작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의 애니메이션 시장은 순조로운 시작을 맞이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큰 파동의 중심에 있던 홍길동의 신동환 감독은 이후 제작사의 불공정한 수익 분배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되고 애니메이션 업계의 환멸을 느껴 결국 애니메이션 제작을 그만두게 됩니다. 같은 시기 황금철인, 홍길동 장군 등 신동환 감독의 공백을 메꾸려고 했던 제작진들은 그와 마찬가지로 제작, 배급사의 횡포로 인해 제작을 포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고 결국 남은 국산 애니메이션은 상업적 성공을 목적으로 제작된 저퀄리티의 애니메이션뿐이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은 비슷한 시기에 개봉된 외국의 애니메이션과 비교되며 호평을 받게 되었고 한국의 애니메이션 업계는 시작과 동시에 침체기에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홍길동이 개봉되던 1967년 대한민국에는 한 가지 새로운 형태의 애니메이션 산업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청 작업이라고 주로 불리는 이 산업은 기획, 콘티어 같은 주요 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원화 작업을 의뢰받아 해주는 형태를 의미하는데요. 외국의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자국의 애니메이터에 비해 인건비가 싸고 제작 능력도 준수한 한국의 애니메이터들에게 작업을 맡기게 되면서 이 하청 작업은 본격적으로 한국에 자리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우주의 적 캡틴 하록, 은하철도 999 등 수많은 외국 애니메이션의 하청 작업을 하게 되며 그 기술과 인지도는 점차 오르게 되었지만 단순 반복의 형태인 하청 작업으로는 자체 애니메이션 제작에 필수적인 기획, 연출과 같은 면에서 개성과 전문성을 성장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청 작업을 위해 입수한 각종 설정 자료를 표절하여 마치 국산 애니메이션인 것처럼 위장하는 표절작들이 범람하게 되는 부끄러운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주의 적 캡틴 하록을 표절한 우주대장 액구는 기동전사 건담의 주요 캐릭터를 모방한 우주의 흑기사, 마징가 Z, 기동전사 건담 등을 표절한 태권 V 시리즈 같이
그 표절작 중에는 우리가 과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작품 또한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대한 하청 작업 속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이후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 빨간 망토 차차, 극장판 트랜스포머스 같은 작품들은 단순 하청 방식의 개념을 벗어나서 제작, 작화 감독 같은 주요 직책을 한국인이 맡는 등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스타체이서, 은하전설 테라 같은 앞서 말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제작사가 자체 제작한 작품들은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는 등 훌륭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청 작업은 당시 한국 애니메이션 업계의 주요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의 애니메이션은 여러 방면에 있어 아직 외국 애니메이션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하청 작업이라는 개념은 이후 수십 년 동안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정체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과거 한국의 애니메이션 역사에도 전성기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80년대 자국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으로 인해 한국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람들은 자연스레 문화산업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주체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다시금 제작되기 시작한 국산 애니메이션은 너도리 까치, 아기 공룡 둘리, 달려라 하니, 머털도사, 옛날 옛적의 등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는 작품성도 좋으며 흥행에도 성공한 애니메이션이 대거 제작되며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업계는 전성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나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제작비와 전성기 이후 흥행에 성공한 작품이 사라졌다는 점은 애니메이션 업계를 다시 침식시키기에 충분한 근거로 작용되었습니다. 국내 업계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형태와 기법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해보기도 했지만 역시 별다른 흥행을 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침체기를 이어가던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산업은 디즈니의 알라딘과 라이온킹 등의 흥행으로 다시금 사람들의 관심을 되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알라딘, 라이온킹 등 외국 애니메이션의 개봉은 수년간 애니메이션을 접하지 못하던 관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선사하였고, 두 작품은 각각 90만 명, 120만 명의 관객 수를 기록하며 상당한 인기를 자랑하였습니다. 외국 애니메이션의 인기와 디즈니의 엄청난 상업적 수익을 목격한 일부 기업과 정부는 급하게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게 되었고, 외국 애니메이션처럼 장기간의 제작 작업을 지탱할 수 있는 제작 비용과 그러한 제작 비용을 수급할 수 있는 상업적 이윤을 둘 다 가지고 있지 않은 채 부랴부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낸 우리나라는 1967년 홍길동의 성공이 불러온 파장에 그랬던 것처럼 붉은 배, 슈퍼차일드 등 낮은 완성도와 작품성을 가진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외국의 애니메이션과 비교되며 자연스럽게 등한시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중 특히나 막대한 제작비와 시간을 들여 만들어진 아마겟돈은 내용 전개의 부분이나 성우의 연기 문제 등 한국 애니메이션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기획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데요. 아마겟돈의 참담한 실패는 그 후 제작자들이 제작 과정의 문제점과 상황을 이야기한 아마겟돈 제작 백서를 통하여 다시 거론되기도 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당시 그들의 아쉬움과 후회 또한 느낄 수 있었지만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 업계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조언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아기 공룡 둘리 얼음별 대모험, 두치와 북구, 검정 고무신, 하얀 마음 백구 등 여러가지 수작을 만들어내며 이전에 비해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서 수작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아기 공룡 둘리 얼음별 대모험은 관객 수 35만 명을 기록하는 등 흥행 면에서도 괜찮은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외로 제작진이 손실을 입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예전 홍길동이 그랬던 것처럼 배급사와의 불공정한 거래가 또 발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저조한 성과로 인해 국산 애니메이션은 영상의 배급, 홍보 같은 면에 있어 부정적인 편견이 생겨버렸고, 그 때문에 앞서 말한 불공정한 계약 같은 사태가 일어나거나 소소의 몇몇 극장에서만 상영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현상은 아직도 기술력을 제외한 나머지 면에서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한국 애니메이션 업계의 한계를 보여주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암울한 내부 상황에 비해 만화,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여러 외부 행사가 높은 수익을 거둬들이자 이윤 추구에 눈이 먼 일부 관계자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관련 행사를 제작하여 아직 부족한 한국 애니메이션 업계가 마치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듯이 과장되게 포장하여 행사에 참여한 팬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었고, 이는 역시나 한국 작품과 외국 작품의 비교로 이어져 지금까지도 국산 애니메이션에 비한 비판과 저조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2000년도 즈음의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 상황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잘못된 방향의 지원과 IMF로 인한 침체기 극복의 실패, 그럼에도 계속해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등 꾸준히 새로운 시도를 했던 한국 애니메이션 시장은 비록 일본과 미국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지만 기존에 비해 상당히 나아진 지금의 업계를 만드는 데에 충분히 이바지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긴 이야기를 들어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그렇게 고군분투하던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가 지금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겠죠. 제가 자료 조사를 할 때는 과연 과거에 비해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달라진 모습이 있었을지 기대가 됐었는데요. 이번 영상은 그 이후 있었던 사건들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 애니메이션 업계의 현황을 다루며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새롭게 맞이한 2000년대 애니메이션 산업은 여전히 그대로인 점이 대부분이었지만 새로운 성과를 거둬들인 점도 있었습니다. 아동 시청자를 타겟으로 하는 3D 애니메이션 뽀로로 시리즈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되며 그 뒤를 이어 냉장고 나라 코코몽, 또봇같이 나름 인기 있는 작품들이 제작되는 등 아동용 애니메이션이라는 분야가 다시금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입니다. 극장 애니메이션의 상황은 비록 큰 제작비를 들인 원더풀 데이즈가 흥행에 실패하면서 다시 극장판 애니메이션 제작 감소라는 결과를 맞이하기도 하였지만 마리 이야기와 오세암 같은 작품이 명망 있는 영화제인 안시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기도 하는 등 애니메이션 제작이 줄어들지언정 그대로 멈춰버리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상황을 이어가던 애니메이션 업계는 2010년을 기점으로 많은 부분에서 변화하게 되는데요. 우선 마당을 낳은 암탉이 220만 관객을 기록하며 역대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부진하던 시기 극장판 애니메이션의 흥행은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내외적으로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아동용 애니메이션 역시 안녕 자두야, 라바 등 인기 있는 작품이 꾸준히 만들어졌고 극장판에선 소중한 나의 꿈, 고스트 매니저 등의 선방과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게임 업계와의 연계로 게임 IP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애니메이션이 제작되는 등 다시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나게 되는 상황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계 산업은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믹스와 이어지게 되었고 최근에는 웹소설, 웹툰 등이 애니메이션화되는 등 애니메이션 업계는 아직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진 않았지만 그 밑에서 서서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애니메이션, 더 나아가서 전세계 미디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은 사그라든 바가 있지만 코로나19와 그로 인해 출범하게 된 OTT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중 애니메이션 산업을 본다면 넷플릭스의 등장으로 많은 제작사가 넷플릭스와 계약을 하게 되었으며 기존 애니메이션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수익 분배와 제작비 지원이 상당히 원활하게 개선되는 등 OTT 서비스의 등장은 세계적으로 큰 파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라바 아일랜드, 런닝맨, 신비 아파트 시리즈가 넷플릭스를 통해 배급되는 등 한국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넷플릭스의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더욱 커져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라프텔과 같은 OTT 서비스 또한 애니메이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거나 불법 시청을 일부분 예방하고 최근에는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제작을 계획하는 등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웹소설, 웹툰 등 다양한 미디어 믹스와의 연계 또한 마찬가지로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레드독 컬처하우스, 스튜디오 뿌리 등 고연령층 애니메이션에 도전하는 애니메이션 제작사도 여러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처음 보았던 과거 암흑기의 애니메이션 산업보단 상당히 나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영상은 어떠셨나요? 영상에서 전부 말하진 못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업계 종사자들의 수익 문제와 과도한 검열, 고연령층의 애니메이션 볼거리가 딱히 없다는 점, 불법 사이트의 존재 등 개선돼야 할 사항 또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해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하지만 과거에 그러한 역경을 딛고 여기까지 오른 것처럼 그 노력의 산물을 발판으로 삼아 계속해서 국산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다 보면 언젠가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 사업 또한 밝은 미래를 맞이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보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